2025년 8월 31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거래대금입니다. 금요일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약 9조였고 약간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도 5조. 코스닥 거래대금이 올라오는 게 너무 약하네요. 전반적으로 개인들 거래소 수급이 괜찮았고 코스닥도 나쁘진 않았어요. 기관도 큰 거래량은 없었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장에 끝났을 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15, 여기에는 엔디비의 하락이 약 한 3% 정도 있어서 가장 크게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시장 섹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힘이 좋았던 건 조선주였었는데 현대 마린 엔진, STX 엔진, 하나 엔진 요 세 개가 좋았어요. 좋고 HA 중공업, NSNC 요것도 좋았어요. 조선원물 중에서 마스가 영향이겠죠.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조선 기자재들 한국카본 5% 정도 상승을 했고 하나 오션도 2.46%, 현대중공업도 3%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시장의 대장주는 조선주였다.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조선주가. 다른 섹터보다는 현재 힘이 있다. 가장 크게 힘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는 블룸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금요일 날은 블룸에너지가 마이너스 3.99% 하락을 했었는데 목요일 날 플러스 7%로 끝났어요. 끝나서 우리 시장에도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두산 퓨어셀 6% 정도 상승을 했고 범한 퓨어셀도 한 6%, 범한 퓨어셀은 17% 상승을 했어요. 차트가 동기가 안 되네. 잠깐만요. 네. 자, 범한 퓨어셀 17% 상승을 했어요. 범한 퓨어셀은 추가가 됐죠. 연료전지 플러스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미코는 급등한 거에 지금 현재 조정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수급 상황이 나쁘지는 않아요. 하루 이틀 더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아마 수급이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비나텍 6% 상승했는데 이게 오전에는 상승 않다가 분봉으로 보시면 자 오후에 상승을 했어요. 1시 이후부터 이렇게 쭉 상승을 했어요. 1시부터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실제 보면 블룸에너지하고 지금 거래가 되는 데는 비나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나텍의 수급이 아주 일정하게 오후장에는 괜찮았다. 일단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가볍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산 피월세 같은 경우에는 장이 끝나고 나서 약간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근데 단독 뉴스인데 두산 피월셀의 제품이 미국 관세에서 관세가 잘못됐다. 무관세로 들어갈 수 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사실은 장 끝났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었고 그 다음에 장 끝났을 때 잠깐 반응이 있었어요. 한 2%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별 반응은 없었어요. 다만 금요일장에 연료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을 했죠. 블룸에너지가 하락을 했으니 급하게 막 가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는 또 엔디비아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이 쭉쭉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보고 조정을 가질지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 로봇 관련 공장을 짓는다. 어쨌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이죠. 거기에서 이제 물류까지 좀 좋아질 거다.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그러면 인건비가 굉장히 다운될 거다. 그래서 제조업들이 좋아질 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덩치 있는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차 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스마트 팩토리에 가장 근접해 있고 아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현대 모비스도 거기에 역할을 했다. 로봇 관련 액추에이터 관련 부분을 만들겠다 해서 얘도 참전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현대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4.51% 올랐는데 지금 그 고점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스턴 로보틱스에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름 괜찮다. 물론 시장에서는 9%까지 상승했다가 4.55%에서 끝난 것은 그만큼 좀 현재 상황에서는 윗꼬리가 심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는 분명한 매도 세력이 있으니 좀 부담스럽다. 이 매도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평선을 충분히 다지고 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며칠 동안 로봇주가 조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보시면 로보티즈 유상증자 발표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나름 괜찮았다. 레인보우는 이 회사에서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두산 리보틱스도 그렇게 수급상이 좋아 보지는 않는다. 이 가격대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횡보를 많이 했으니 분명히 방향을 잡을 거다. 계속 횡보하지는 않을 거니까 분명히 잡을 거다. 그렇게 보이고 D&D 파마텍 뭐 글로벌 빅파마와 비만약 개발 그 내용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어쨌든 바이오 쪽은 비만약 관련한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1, 2할리는 그냥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보시면 온코닉 테라피터스, HK 이노엔 실적이 괜찮은 회사라 아마 더 하락해도 충분히 받쳐서 다시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올릭스 괜찮아요. 유상증자 공시가 나고 좀 힘들었다가 바로 자리를 또 잡아간다. 인벤치 랩은 수요가 좀 모이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상승폭이 컸다가 지금 보이시는 대로 현재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하고 가야 될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줄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주식하고. 그러면 다음 주 일정 미국 주식이 끝났는데 엔비디아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죠. 이 하락률은 작은 건 아닙니다. 하락을 했던 이유가 이 내용을 표현적으로 이겁니다. 미국 전자상가를 업체 알리바마가 차세대 인공지능 AI 칩을 자체 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의 AI 칩 수요가 약간 불안해지지 않냐, 엔비디아가. 그래서 마이너스 3% 했고, 여기에 또 같이 하락했던 게 TSMC입니다. 마이너스 3%. 그 전에도 알리바바는 그 인공지능 관련 칩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전부 다 TSMC에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중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라고 그래요. 파운드리 업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마 TSMC도 마이너스 3%가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 알리바마가 분기 매출을 발표를 했어요. 실제 분기 매출은 그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안 좋았어요.
시장에서는 한 2,529억 유안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 분기 매출은 2,476억 5천만 유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약간 하이했죠. 그런데 주가는 플러스 12% 상승했어요. 그 이유는 영업이익이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285억 유안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431억 유안이 나왔어요. 즉 영업이익 자체가 17% 이상 나왔다는 얘기예요. 전체 매출에 보면. 그전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내외로 잡았었는데 굉장한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쳐준 것 같아요. 이 매출에서는 대부분 클라우드 매출이 많이 상승을 했고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인해서 중국에서 지금 AI 관련한 걸 TSMC나 대부분 클라우드 센터도 미국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단순한 애국이 아닌 매출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면 중국 관련된 클라우드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미중 관세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달부터는 중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중국의 장비나 소재 업체가 넣는 것을 직접 컨펌을 받아야 된다. 미국의 업체에 장비가 들어가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뭐 이제 월요일 주식시장에 어떤 식의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에서 이런 뉴스들은 아마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이 뉴스 속에서 은근히 또 괜찮은 주식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주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인데 수급이 아주 좋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알리바마 칩이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업체가 실제로 같이 따라갈 수 있냐, 뭐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좀 생기는 거예요. 코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이게 생길 수 있냐,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 설계업체가. 그리고 이제 PSK는 TSMC 관리인데 TSMC가 하락을 했으니 월요일 날은 조정 받을 가능성이 크고 HPSP도 마찬가지죠. 월요일 날은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TSMC 주가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보면은 제주 반도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5,500억인데 뭐 금방이죠. 이걸 올리는 것은. 코어 아시아는 우상향하는 추세가 계속 있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1,500억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업체 중에서 중국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마 같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리고 중국 반도체 업체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목요일 날 중국의 캠브리코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캠브리콘이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적자에서 완전한 흑자로 돌변했고 이게 중국이 미국의 엔비디아 수출을 제한하는 거죠. 또 자국 기업 때 엔비디아 거 쓰지 마라. 뭐 보안 관련해서 한다는데 이거 뭐 명분이니까 못 쓰게 하는 것 같아요. 못 쓰게 하는데 중국 걸 가지고 계속 쓴다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현재 중국의 반도체를 보면 H100, H200 그 정도에 맞춰서 계속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판매하는 블랙엘의 뭐 전 단계나 전전 단계의 반도체 칩을 중국이 80%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센터에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반도체 설계업체 삼성전자 향이 아닌 중국향 이렇게 비슷하게 좀 걸쳐 있는 종목들은 아마 상승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것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중국에다가 납품을 하는 업체들 뭐 그런 것들은 괜찮지 않을까.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HBM 관련주인데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서 많이 하락했다가 조정을 꽤 오랫동안 받고 한 달 동안 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지금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승을 따라갔으면 전 좋았을 판인데 이 지점에서 테크형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부분이 좀 그렇죠. 아까워요. 아깝고. 그래서 이쪽에 반도체 관련 부분을 잘 봤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방산입니다. K방산 수주잔고가 100조를 돌파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노템, 한국항공우중 같아요. 근데 그래서 또 하나 자산운용에서 방산 소부장 ETF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소부장이긴 한데 시가총액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가 여기 보시면 현재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약간 좋은 내용이 있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왜냐면 재건주로 해서 근데 전혀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잘하면 협상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9월 1일인데 9월 1일이 됐는데 내일이면 9월 1일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푸틴은 현재 지금 중국에 있어요. 푸젠에 텐진에 도착해가지고 상하이 개발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북경으로 넘어가서 9월 3일 전승절 그 행사를 참여한다고 하니까 지금 재건은 좀 힘들지만 이 친구가 K2 엔진을 만들고 있다. 현대인프라코어가. 그리고 STX 엔진, 이게 조선주기도 한데 이 친구는 지금 K9 자주포 엔진을 만들고 있어요. STX 엔진이.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랑 방산의 엔진까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같이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MS 솔루션, 이거 광학기계 쪽입니다. 근데 수급이 소부장 업체에서는 괜찮아요. 이게 쭉 상승을 했다가 되돌림을 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부분이에요.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시스템 갈 때 같이 가는 종목이지 않나. 요거 MSC 솔루션, SK 다이나믹스. 자, MS 솔루션 이제 구동장치입니다. 구동장치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수급이 꾸준해요. STN 다이나믹스 이것도 좀 변속기 쪽이에요. 변속기 쪽. i3 이것도 적외선 영상 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좀 상승했다가 되돌림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왔는데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근데 대형주는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크고 시장에서 힘을 얼마나 쓸지 몰라요. 다만 하나시스템하고 LIG 넥스원은 지금 키우가 우크라이나 키우를 공습을 했죠. 그래서 서방권 미국에서 방공 시스템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시 방산 쪽에서 내용이 나올 만하다. LIG 넥스원도 한번 전저점 그 근처까지 와서 지금 뭐 반등을 하고 다시 조정 중에 있는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시장 지켜봐야 돼요. 다만 간다 안 나간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움직이면 이게 왜 움직이는지.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는 나왔다. 그런 뉴스는 그걸 설명해 드리고, 지금 현재 방산 쪽에서 가장 큰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쪽이 지금 거의 이제 포격전을 많이 하고 이 드론 때문에 근접 전투는 굉장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5km에서 10km 사이가 거의 병력이 없는 그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전선이 아주 높다 보니까 취약한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가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포격을 하고 가서 찾고 이런 식인데 현재 상황은 러시아가 아주 우세하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장비는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러시아는 처음에는 이게 전쟁이 장기화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방산을 많이 준비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잘 준비가 돼서 전혀 물자 공급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 차이에서 병력 차이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월에 지금 3만 명 징집이 가능을 해요. 근데 징집이라는 것도 막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달이면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면 우리가 완편은 아니지만 일반 사단급 두 개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병력의 손실을 보면 지금까지 30 몇 개월 동안 한 30만 명 정도 러시아 병력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보면 어찌됐든 추가되는 증원 인원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고, 그 이유가 지금 30대 초반이 많이 입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가장들이 많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일반 그 소득자의 6배 정도를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또 거기에다가 의료 혜택, 뭐 교육 혜택, 또 집 거주 혜택을 굉장히 주니까 일정한 그 가장들이, 세대를 이룬 가장들이 가볼만 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징집에 대해서 홍보도 않고 아무것도 않는데 한 달에 3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징집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물자는 서방이 좀 지원을 해줘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병력이 징집이 거의 안 돼요. 안 돼서 길에서 거의 젊은 사람들 납치하는 수준이고, 그전에는 다 농민들이었어요. 거의 뭐 40대 50대 농민들이 가서 싸우고, 젊은 사람들이 징집이 안 되다 보니까 길에서 납치해요 지금 현재. 뭐 3명이 가서 길에 지나가는 젊은 애들 잡아다가 끌고 가는 현상이고, 지금 탈영병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뭐 20만 명도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졌다. 그러면 러시아의 목표는 영토 확장이냐? 영토 확장은 아닌 것 같고, 돈바스 지역을 현재 점령을 한 80% 정도 했던데 그걸 100% 정도 점령하고 싶은 것 같아요. 푸틴이 얘기하는 것도 러시아의 조건은 돈바스를 넘기면 휴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젤렌스키는 돈바스 남은 지역 우리는 넘길 수 없어, 넘길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안전보장을 해달라, 뭐 서방이 해주던 러시아가 해주던 해줘야 된다. 푸틴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돈바스만 받고 싶은 거예요, 푸틴은. 근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돈바스가 한 20% 정도 남아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돈바스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바스가 완전히 넘어가면 다음에 재침공할 때는 쉽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 전선을 만들었을 때 전략적인 내용들을 많이 비축해놨다는 거예요, 그쪽 전선을. 그래서 이걸 잃으면 좀 많이 잃는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고 몇 개를 확인해보고 찾아보면 러시아가 아주 지금 우세에 있다. 휴전은 전 급하지 않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급한데 우크라이나 요구하는 것은 안전보장이다. 휴전 후 안전보장. 근데 이걸 안 된다. 최초에 트럼프는 9월 1일까지 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뭐 러시아와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푸틴이랑 해가지고 휴전 서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거의 물 건너갔다. 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좀 쉽지 않다. 폴란드에 우리나라 무기가 많이 수출을 했는데 수출했던 그 이유는 아마 이런 내용이 커요. 폴란드가 자기의 구식 무기를 다 줬어요, 우크라이나에다가. 새로운 무기를 채워야 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빨리 채워야 될 입장이죠. 그런데 방법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선택을 한 거예요. 뭐 K9, 뭐 그다음에 K2, 그다음에 뭐 저기 그 FA50, 그다음에 저기 그 뭐 다연장 로켓 뭐 이런 등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으로 다른 나라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별로 급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의 러시아가 지금 하는 것은 영토 확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소련 시절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가 아닌 소련 시절에 살았던 데에서 한 2,2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있었던 게 우크라이나 쪽이었고 그 우크라이나 쪽에 러시아인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돈바스까지는 이렇게 줘라. 우크라이나인이 더 아니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사니까 좀 그 내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토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2의 그 다른 나라들이 폴란드라든지 뭐 루마니아라든지라고 이런 나라들이 좀 빨리 무기를 좀 갖춰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우리의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산 무기는 어디냐? 무조건 나토 무기, 쉽게 말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만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업 진행이 일괄적이지 않고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가는 그런 모습이다. 더군다나 9월 3일 날 중국에서 전승절을 하면 참여하는 병력이나 뭐 신무기나 뭐 기타 등등 하면 또 K9 쪽에서는 아마 베트남 쪽에서 다시 좀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방산 무기도 조선 쪽도 베트남에 약간 한국을 찾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주에 방산주가 나름 괜찮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지속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방산 쪽이 좀 괜찮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클라우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클라우드 알리바바 매출 말씀드렸고, 새로운 인공칩 알리바바 말씀드리면서 아이레라는 주식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얘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데 매출 96%가 암호화폐에서 나오는데 14% 올랐어요. 그런데 암호화폐 체결해서 얘가 AI 클라우드 매출을 현재 2,600만 달러에서 올해 말까지 뭐 2억 달러로 이렇게 한다는 거, 거의 10배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센터를 현재 짓고 있고, 그것 때문에 GPU를 많이 지금 구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GPU가 금요일 날 다시 AI 위원회에서 나왔던 게 2030년까지 5만 장을 확보를 해서 3대 AI 강국 요 내용이었는데, 여기 참여했던 기업이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클라우드 업체도 어찌됐든 시장에서 클라우드 업체가 영업이익이 좋다 보니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업체도 달릴 수도 있다. 뭐 카카오는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김범수 대표가 징역 7년형인가 나왔죠, 금요일날.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장이 끝나고 나서 자 10분 봉으로 보시면 이때 발표가 나서 급락을 했어요. 쭉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수급을 좀 조정하는데 좀 그럴 수 있고, 네이버도 거의 뭐 되돌림이 다 왔어요. 너무 심한 되돌림이다 거의 이거. 네이버 중소형주에서 더 좋은 비지오라는 회사인데 여기 AI 위원회에는 참석을 안 했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줍니다. 클라우드 매출, 그다음에 뭐 제주은행 이런 데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6만 5천원에서 7만 9천원까지 가는데 수급 자체가 외국이나 기관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클라우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비주온 시가총액은 2조 4천억인데 쉽게 눌리지도 않고 여기까지 잘 왔다. 그 다음에 아직 시장에서 NHN 이쪽 클라우드도 계속 참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차트상에 들어갈 만한 자리는 못 돼 보이지만 내용이 나오면 이 친구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선의 호재는 뭐 지속성일 수도 있다. 뭐 뉴스가 안 나와도 지금 나온 뉴스에 의해서 방산, 클라우드 그 관련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국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 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바자트리 호텔 말씀드린 GSPNL, 파라다이스 좀 괜찮게 보이고,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렇게 좀
5% 정도 상승을 해서 이 상승 추세에서 놓치지 않고 가려고 했지만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것 중에서 캐더원이 1등이 아니고 밀렸어요. 밀린 이유가 고백의 역사라고 한국 연애 드라마가 1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캐더원이 조금 스튜디오 뷰로가 힘을 잃을 수 있다. 또 고백의 역사라는 것은 연애물인데 청춘 연애물인데 뭐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과거에 그런 뭐 고백하는 그런 연애물인데 스튜디오는 보람 스튜디오인데 뭐 주식이 어느 상장은 안 돼 있고 다른 기업하고 연계될 수는 있지만 조금 이것은 뭐 그렇게 좀 그래서 뭐라고 좀 코멘트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조선주 잘 보시고 클라우드 조선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THN 현재 테슬라가 금요일 장에서 3% 정도 하락을 했어요. 했던 게 미국 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사망사고 났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 그걸로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억 뭐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신흥 환경차가 막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여기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THN은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진산업 역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고 웅진 사실 시가총액이 아직도 저렴해요. 그래서 꾸준히 상승할 거다. 자, 그렇게는 보입니다. IMBC 야 이제 계속 하락해요. 이평선 아무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중국 관련 뭐 좋은 뉴스가 나와야 갈 건데 현재는 안 나오니까 다만 여기 한번 들어왔던 세력이 있으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호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오면 여기서 약간의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탈한다고 더 내려가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중국 관련 이 부분이 한알령 같이 이게 조금 해제 가능성이 높고 괜찮을 것 같다면 다시 바로 상승할 수 있으니 좀 관심은 가져볼 만한 주식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 설명을 해드리고 내일 아침에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유튜브를 오전장 시작되기 전에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뉴스가 다 나온 게 아니고 보통 뉴스가 주말을 넘어서 월요일날 오전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보고 하도록 하죠.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방산, 클라우드, 조선 이쪽이 좋아 보입니다. 아마 종목이 좀 부족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